오늘 오전부터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어쩐지 잔디가 계속 이걸 하더라고요. 트레를 계속 불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에는 거의 약간 비가 오기 직전에 날씨가 돼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그림보다는 조금 어두침침하게 나올 것 같네요. 애기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무시할 게 못 된다니까요. 이 커피는 그때 제주도 갔을 때 블루보틀에서 사왔던 인스턴트 커피거든요. 카누같이 가루들이 이렇게 단지에 담겨있는? 근데 이 커피가 또 맛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커피 추천 한번 해드렸는데 약간 커알못이긴 하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먹었을 때는 막 심장이 엄청 벌렁거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향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건 딱 보관하고 있다가 또 카페인 좋아하는 손님들 오셨을 때 한 번씩 타드리기도 합니다. 일단은 립밤 바르고 스킨케어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잔디가 하라는 대로 잘 해야 돼요, 이거. 클라뷰 너리싱 케어 립 슬리핑 팩 멜론 이것도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입술 선인장이기 때문에 두툼하게 올려줍니다. 여튼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나 말고 또 한 인간의 모든 것을 케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놓게 돼요. 나를 가꾸는 일에 있어서 하나둘씩 그냥 포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방법을 잊게 되죠. 저도 돌이켜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나름 뷰티 유튜버였는데 과거형이죠. 내가 그동안 하던 게 있으니 내가 꾸미고 싶으면 언제든지 뭐 메이크업이든지 헤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좀 안일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근데 이게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하다못해 뭐 살이 찔 수도 있고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은 계속 이제 노화가 오면서 또 얼굴의 분위기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몇 년 전에 알고 있던 나에게 잘 어울렸던 그 메이크업과 헤어가 한 5년 후, 10년 후에도 어울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꾸준히 나를 가꾸는 것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나한테 잘 맞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발전도 하고요. 저도 어쨌든 그런 안일함에 저를 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딱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뭔가 예전에 잘 어울렸던 예를 들어 막 저번에 홍차 그 블러셔도 그때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런 채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이거 사용하면서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이 제품이 각질 이렇게 잠재우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 그래서 화잘먹템으로 베이스 그냥 기초는 이 제품으로만 끝낼게요. 채널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소속사 이제 담당자분들과 이제 미팅도 하고 했는데 저한테 셜록 뷰티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 얼굴 뭐 헤어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체형을 이렇게 분석해서 저한테 어울리는 것을 추천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 물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한번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집에서 체형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딱 붙는 의상과 그다음에 머리를 단정했던 하나로 딱 묶고 이마랑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딱 정해진 그 촬영 거리나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정면, 측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랑 사진을 이제 보내면 거기에서 그걸 토대로 참고해서 컨설팅 자료를 주시는데 거의 한 100장이 되더라고요. 부가적인 설명을 제외해도 한 90장? 90몇 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의외인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컨설팅 받은 내용들 공유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서는 얼굴의 비율, 그다음에 신체의 전체적인 골격, 어디가 더 두껍고 어디가 표준 이상이고 표준 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컬러는 이제 제가 요즘 좀 좋아하는 좀 차분한 컬러로 해볼 거고 사실 또 그런 컬러로 해야지 좀 잘 보일 것 같긴 해요. 컨설팅 자료 토대로 제가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난 이런 게 잘 어울려 해서 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너는 얼굴 비율이 어떻고 저째서 이게 어울려 이걸 여기서 한 번 더 알려주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게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서 좋고 또 의외로 내가 여기가 평균보다 긴 편이구나 짧은 편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네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서 컨설팅 자료를 보는 내내 좀 재밌었어요. 자, 메이크업 할 거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좀 부담스럽죠? 이 로즈 리퀴드 마스크가 완전 화잘먹템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나만 발라도 얘가 그냥 토너 대용으로만 쓰면 되는 건데 정말 제가 좀 써보니까 어떠한 피부 환경에서도 화장이 찰싹 달라붙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 되게 피부가 좀 살짝 죽어있었는데 쫀쫀해졌어요. 샵에서 스킨케어 천천히 눌러서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쫀득쫀득. 일단은 진짜 이렇게 막 제 얼굴 막 해가지고 엄청 많은 내용들이 오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을 해주는데 오늘은 메이크업 할 거니까 얼굴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제가 얼굴이 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광대도 좀 튀어나온 편이고 이렇게 완전 매끈하지 않아요. 또 보면 이렇게 턱이 탁탁 각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각진 얼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얼굴 길이나 광대 골격, 턱 골격 이런 것들이 딱 중간 평균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이 계란형이래요. 전 이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측면을 봤을 때 제가 주걱턱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턱이 굉장히 튀어나온 편이래요.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살짝 억울한 게 뭐냐면 제가 오른쪽 왼쪽 얼굴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왼쪽 사진을 보내긴 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턱이 막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데 왼쪽에서 봤을 때는 그쵸? 이 여기부터 얼굴 모양이 다 다르죠, 완전히. 좀 이상한 얼굴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뒤통수부터 정수리 이런 비율, 이마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뒤통수까지의 이 비율도 체크를 하는데 저는 뒤통수가 조금 더 나온 편이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귀가 평균보다 좀 더 아래에 있고 또 귀도 작은 편이다. 맞아요. 저 귀 되게 작아요. 귀가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요즘에 요정귀가 유행인데 그쵸? 좀 더 컸으면 얼굴이 더 작아 보였을 텐데. 눈썹 두께는 표준이래요. 눈과 눈썹 사이의 이 거리가 약간 먼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 관상학적으로는 여기가 좀 이렇게 넓은 게 관상으로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과 코 사이의 거리는 표준. 그 다음에는 입술. 입술은 제가 알고 있었던 대로 윗입술이 얇은 편. 인중 길이 대비 턱이 짧은 편이래요. 인중이 좀 긴가? 그래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표준이지만 상안부가 좀 긴 편이고 미간이 좀 좁대요. 어쩐지 제가 눈썹 다듬을 때 여기 앞부분을 밀어주면 얼굴이 뭔가 좀 확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생기 있고 사랑스러운 청순하고 맑은 섹시하고 건강한 이런 쪽보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지적이고 이지적인 그런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되게 민망한 거지만 이제 얼굴형과 상중 하안부 비율, 이미지 등을 고려해서 그나마 이제 좀 유사한 분들, 이제 연예인 분들을 선정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정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연예인들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자, 한번 읊어만 볼게요. 일단은 1번 이영애님, 2번 김지원님, 3번 설인아님, 4번 정수정, 크리스탈님, 5번 박세영님. 이렇게가 저의 얼굴 비율이 비슷한 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재밌지 않아요? 전문가가 얼굴과 나의 체형을 보고 의견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 여러 번 강조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너는 이러이러해서 여기가 별로야. 여기를 보완해야 돼. 이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너는 여기가 예쁘니까 여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야 해. 보완점보다 강점을 많이 찾으라는 내용이 컨설팅 자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총정리한 내용에서는 대략적으로 얼굴형은 골격이 약간 있는 계란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턱 골격이 있는 편이지만 그 특징이 사각형으로 진단될 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네요. 카메라에서는 턱 골격이 실제보다 더 부각되어 볼 수는 있지만 실제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윤곽이 부드러워서 계란형의 이미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칭찬해주면 좀 부끄러워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는 상중 하안부 비율 중 상안부가 약간 긴 편이라고 했었는데 보통은 중력에 의해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상안부보다 하안부 쪽이 길어 보이기 마련인데 상안부가 긴 편이어서 중력과 무게중심이 반대이기 때문에 얼굴이 실제보다 짧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었군요.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라고 불리는 유명인들이 많고 다른 유형에 비해 어려 보인대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살면서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이건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노안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노안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도 괜찮아, 나중에는 그 얼굴이 쭉 가, 그 얘기를 항상 들었었는데 이 조금씩 체감이 돼가는 나이 때긴 했거든요. 나중에 빛을 보네요. 오, 긴 상안부는 혈력뷰티 인물조사 데이터 중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비율이래요. 어머나. 같은 얼굴 유형의 유명인으로는 신미나, 유진, 한예슬, 김민정, 송지효, 정지소, 김소연님이 있습니다. 오,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베이스 먼저 하고 이제 눈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22N 뉴트럴 페탈 컬러예요. 이렇게 먹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우울증 시기를 겪고 나서 확실히 어둠의 터널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딱 지나왔을 때 제가 느끼는 저의 그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기만큼 더 큰 에너지가 찾아온 느낌? 제가 이제 또 인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저의 정체성은 유튜브가 메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되게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하는 걸 너무 즐기면서 했었는데 아기 낳고 키우면서 나는 육아도 하면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아기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 뭔가 이렇게 기획해서 컨텐츠를 찍기라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는 계속 여건이 안 돼 하면서 놓다 보니까 원래는 정말 뷰티 채널이었는데 좀 육아 채널에 가까워진 것 같고, 그쵸? 자연스럽게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생일 뷰티를 처음 할 때 그 재미가 다시 좀 생겨가지고 다시 좀 컨텐츠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되는데 아까 우리 그 컨설팅 긴 상안부 부분에서 배우 김민정님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 피가 섞인 가족이랍니다. 근데 저 어릴 때는 막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크면서 거리가 있는 친척들은 점점 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 TV 볼 때도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가 불페임이 심하죠. 그래서 여기를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노화는 받아들여야죠.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을 여기까지 했고 이게 진짜 헤어부터 이런 의상까지 다 추천을 해주거든요. 여기에서는 코가 높고 코가 좀 그래도 막 매부리도 있고 해가지고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코가 높고 눈이 크고 뚜렷한 경우에 눈썹이 진하면 T존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사진만 봐도 눈썹 진짜 진하게 하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이제 샵에 가서 메이크업 하면은 눈썹이 연해지면서 좀 인상이 유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숱을 다듬어서 눈썹의 밀도를 낮추거나 헤어 컬러보다 반톤 밝게 컬러를 선택하거나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한 컬러보다는 좀 연한 컬러를 선택을 해서 눈썹을 그려볼게요. 눈썹은 저는 둥근 뭐 이런 아치형보다는 각지게 살짝 사선으로 올리는 눈썹이 제 얼굴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눈썹 미간이 좁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머리의 간격을 넓히거나 눈썹 앞머리는 연하게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가주는 정도로만 그려주는 게 좋대요. 컨설팅 자료를 첨부해서 낼 때 나의 고민인 부분도 적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얼굴 여백 이렇게 많다고 느껴서 내가 얼굴에서 아니면 내 신체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얼굴의 여백이라고 적었더니 얼굴 여백을 줄이려면 눈썹을 아래로 둥글게 내려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딱 최근에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딱 컨설팅 자료를 받기 전부터 요즘 뭔가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은 투슬래시포 페이드 브로우 파우더 듀오 퍼지 블론드 컬러예요. 이 제품은 이사배님이 만드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여기 넓은 밝은 톤으로 그냥 눈썹 전체에 컬러감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있는 이 진한 컬러로 이렇게 눈썹 빈 곳과 좀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머리숱도 많지만 눈썹 숱도 많고 또 눈썹 모도 진해요. 그래서 제가 눈썹 탈색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백반증이 원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예민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탈색을 하니까 이 범위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진한 눈썹 자연스럽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색감을 넣어주면서 제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딱 이 용도로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납작한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진한 컬러로 이제 눈썹 빈 곳을 먼저 싹싹
싹 채우고 형태를 잡아줍니다. 앞머리는 연하게, 그다음에 꼬리는 살짝 아래로 해서 조금 더 길게 빼주려고 했어요. 이 컨설팅 하나로 한 번에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계속 메이크업을 할 때나 옷을 고를 때나 헤어를 할 때 은근히 이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앞머리에는 거의 가볍게만 지나가지고 프레 브러쉬 사용해서 한번 싹싹싹싹. 어디 갔지? 제가 여기 투슬래시포 브로우 마스카라도 구매를 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 화장품들이 계속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청소하다 보면 또 반디 막 사물함, 반디 서랍장 이런 데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못 찾겠어요. 어딘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3번 내추럴 브라운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그게 훨씬 밝았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살에 닿지 않게 눈썹 모에만 살에 닿으면 눈썹이 또 확 진해져 버리거든요. 가볍게. 제가 앞머리 눈썹 모가 많은 편이라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확 가벼운 느낌이 안 들어서 살짝 밀어봤어요. 아이에는 특별한 그런 특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완성형 눈이라고 해가지고 컨실러로 다크서클 커버하고 동공 위쪽부터 꼬리 삼각존에 음영 베이스 섀도우 바르기, 언더 동공에서 삼각존과 눈꼬리에 얇게 메인 섀도우 바르기, 컬러는 강하지 않게.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평소 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뮤드 원 메모리 팔레트예요. 그냥 하고 삼각존까지. 동공부터 삼각존 꼬리까지 이렇게 음영. 그다음에 이제 메인 섀도우는 언더랑 꼬리 부분만 연하게 채워줄게요. 비교적 진한 컬러로. 근데 너무 강한 컬러를 쓰지 말라고 했어. 꼬리에만 섀도우를 눈 동공부터 삼각존까지 이렇게 발라주고 애교살에 입자가 작은 바세린 펄을 올려주래요. 여기 팔레트에 있는 거를 사용해볼게요. 생각보다 조금 입자가 있긴 한데 잘 조절해서 발라볼게요. 그다음에 동공부터 눈꼬리까지만 점막이랑 라인을 그려주래요. 앞부터 채우지 않고. 전 평소에 앞부터 채우긴 하는데 찾았어! 반디야 미안하다. 오해하다니. 이 브로우 마스카라 이제 찾았네. 저의 최애 라이너.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이랑 블랙을 섞을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걸 쓰면서 브라운은 선명함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고 블랙은 또 너무 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섞어서 바르면 너무 좋겠다 싶었어요. 동공부터니까 이렇게 플랫한 브러쉬에다가 아이라인을 잘 먹여가지고 양 조절한 다음에 찍듯이 발라주면 이 점막 라이너도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잘 말려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유분기가 닿았다? 그럼 이제 나가서 팬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말려줘야 돼요. 이제 그동안에 반대편도 아이라인은 일자로 그리래요. 그냥 내 눈이 연장되는 느낌으로만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그리고 제 눈은 아이라인 자체를 길게 빼는 것보다 길게 빼고 싶을 때는 섀도우로 연장을 해주는 게 좋고, 보니까 이렇게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눈에 흰자와 검은자의 비율로 눈매를 많이 보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흰자랑 검은자가 뭐 하나가 크게 많거나 적지 않고 그냥 좀 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면에서 봤을 때 위아래 모두 흰자가 많이 보이는 편이어서 그냥 눈매를 따라 일자로만 그려주라고 하네요. 너무 길지 않게 눈매를 따라서 이 정도만. 너무 길지 않게 정도면 괜찮겠죠? 여기서 말하는 너무 길지 않게가 주관적이지만, 그리고 제가 어쨌든 상안부가 조금 더 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경우에 얼굴에서 이목구비가 중앙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목구비가 딱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가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속눈썹을 길게 살려서 시선을 좀 위로 끌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얼굴은 상안부가 길기 때문에 언더 속눈썹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런 얼굴형인데 언더 속눈썹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투명 마스카라로 결만 살려주라고 추천을 해주시네요. 지금 제가 속눈썹 연장
연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조금 더 여기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11mm 속눈썹이 많이 나와 있어서 11mm 제가 딱 10mm 썼을 때 괜찮다고 느껴서 10mm를 다 쓴 거거든요. 11mm를 붙이고 동공 가운데로 조금 더 시선을 끌어서 상안부가 좁아 보일 수 있게끔 여기 가운데만 조금 더 포인트로 마스카라를 칠해볼게요. 속눈썹 붙이는데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이건 진짜 붙일만 하더라고요. 노글루 제품인데 요즘에 노글루 속눈썹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속눈썹 뿌리 윗부분에 글루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점막 아이라이너 칠한 부분 있죠? 거기를 덮는다고 생각하고 속눈썹 모근에 얘를 붙여주면 돼요. 금방 붙이죠? 이러니 내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클리오 킬래시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10번 또렷 컬. 이 상안부를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공 딱 위에 속눈썹만 좀 강조해서 연장을 좀 해줄게요. 애교살을 꼭 그려야 하는 유형은 아니래요. 근데 애교살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요즘 좀 트렌드이다 보니 눈 크기가 가장 확장되어 보이는 기본형 애교살을 추천합니다. 애교살의 형태는 애교살 뒷부분을 길게 일자로 빼주는 게 포인트래요. 제가 아까 앞에만 그리고 뒤에는 안 했던 것 같아서 저는 거의 이렇게 앞부분에만 하고 뒤에까지는 잘 안 하는데 이런 작은 터치들이 보여서 이제 변화가 느껴지겠죠? 콧대. 맞아요. 제가 코가 좀 얼굴에 비해서 크고 코 때문에 약간 남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고 제가 연습생 출신이잖아요. 지금 애들 맘이지만 소시적에 이제 막 춤추고 노래하는 연습생이었는데 항상 이제 소속사에서 그냥 얼굴 평가가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베이스로 있다 보니까 항상 저를 보면 너는 진짜 코를 해야겠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수 쪽에도 있고 연기 쪽에도 있었는데 두 곳 모두 저에게 코 수술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그냥 내 얼굴에 코가 왜 이렇게 크다거나 이렇게 매부리 있는 게 그렇게까지 막 싫다거나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걸 계속 누가 옆에서 너는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코가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도 제가 콧대가 두껍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처진 코끝 맞아요. 코끝이 이렇게 처져 있어요. 지금 살짝 매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만 살짝 올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코 여기 뼈대 자체가 굵어서 콧대와 코끝을 조금 더 얇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깊게 쉐이딩을 해주라고 하시네요. 코와 눈썹이 이어지는 이 부위 여기 이 부위는 음영이 깊게 들어갈수록 눈썹 뼈가 돌출되어 보여서 인상이 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는 연한 음영 컬러로 커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위에 걸로 여기 밑에 걸로 콧대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너무 강하지 않게 그냥 가볍게만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컬러로 콧대를 조금 더 얄쌍해 보이게 그래서 여기 콧대 가깝게 일단은 이렇게 일자로 길게 깎아볼게요. 어때요? 코가 살짝 얄쌍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제가 이게 급하게 화장을 해야 될 때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뭐 컨실러, 쉐이딩, 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뭐 하이라이터 이런 것들을 일상 메이크업 할 때 스킵한 지가 정말 오래 됐었거든요. 간만에 다시 메이크업에 요즘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막 가지면서 다시 배운다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차이가 어렸을 때보다 더 얼굴이 많이 늙어서 그런지 차이가 확 와닿고 확 느껴져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살짝만 터치를 해줘도 살짝 더 변화가 딱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처진 코끝 제가 코끝이 처졌잖아요. 그래서 콧망울 위쪽에 콧대를 여기 음영을 줘서 한번 끊어주고 여기 이 부분 자 조금 더 날렵한 브러쉬 제가 브러쉬도 쇼핑을 엄청 해놨거든요. 자, 일단 조금 얄쌍한 브러쉬로 일단은 여기를 한번 끊어줍니다. 일단은 조금 선이 잘 보이게 해놓고 블렌딩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뭐 이렇게 볼이랑 여기 요 밑에 부분이랑 다 하래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얘를 한 번 더 잡아주고 얘를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조금 더 살짝 진짜 코가 엄청 오래 걸리네요. 에뛰드 페이스 브라이트너 포셀린 콧망울에 하이라이트를 탁 주는 거죠. 탁 주고 여기도 살짝 줄까요? 여기 주라는 말을 안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있겠죠? 살짝 얼룩진 것 같긴 한데. 제 입술. 제가 입술은 윗입술이 굉장히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사놓은 게 있는데 제 요즘 저희 낙이 뭐 유튜브나 인스타 릴스 이런 거 보다가 궁금해한 제품들 있으면 올영 앱 들어가서 바로 담고 또 헤메콜 앱 어플 들어가서 바로 담고 그다음에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주문하고 써보기 이게 요즘 제 완전 낙이거든요. 이거는 또 아까 저 눈썹 할 때 같이 산 투슬래시4 컬프트 립 쉐이퍼예요. 아웃로즈. 제가 또 한동안 엄청 꽂혀가지고 오버립 메이크업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무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얇은 윗입술 그리고 저는 가로로 짧은 입술이에요. 사실 저는 입술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항상 트위티, 새 부리 같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립 펜슬로 실제 윗입술보다 1에서 1.5mm 크게 립라인을 그려주래요. 그리고 실제 입술보다 가로로 1.1에서 1.5mm씩 크게 립라인을 그려주고 일단 크게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색깔부터가 제가 너무 잘 골랐는데요? 살짝 입도 옆으로도 길게 그려주려 좀 더. 매트 타입을 한 번 덮고 글로우한 거를 발라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립 펜슬 자체가 입술 색이랑 비슷한 걸 사용해서 그냥 여기랑 색감 다 연결되게 이렇게 발라주고 글로우한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요즘 너무 빠진 제품 글립의 메이플 글레이즈 이 컬러 너무 좋아요. 후기가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장점 극대화, 단점 극대화된 그런 제품인데 저는 이 장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발랐을 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여기에다가 발라올게요. 드트하게 피치 우즈를 할 거나 피치 우즈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 피치 우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살짝 피치 우즈 컬러를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입술산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주고 입꼬리에 음영을 넣어주래요. 입꼬리에 음영을 넣어주고 입술산이 지금 약간 명확하지가 않지만 좀 살아남게 보이시나요, 입술이? 이제 쉐이딩을 전체적으로 쉐이딩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없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여기 주걱턱에 쉐이딩을 좀 하래요. 하면서 여기도 살짝 블러셔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없긴 한데 오늘 컬러감에 맞춰서 제가 오늘 쓰려고 가져온 거 살짝 발라볼게요. 데이지크 수플레 컬러 팟 1번 살몬 버프 컬러예요. 이 정도만 살짝 색감만 주고 오늘 셜록 뷰티 피드백을 담은 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헤어는 저는 그냥 뭐 계란형 얼굴이어서 뭐 대부분의 헤어가 다 어울린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저한테 비추천, 소화 가능, 가장 추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스타일마다 저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알려줘요. 네, 쇼컷 보브 단발은 그냥 소화 가능, 그다음 베스트는 단발 펌, 칼 단발, 중단발 레이어드 컷, 중단발 S컬 펌, 빌드 펌, 중단발 스트레이트 펌이고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는 중단발 아웃 C컬 펌, 장발 히피 펌이 안 어울린대요. 근데 저 중단발 아웃 C컬 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한테 또 장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장발 S컬 펌, 장발 레이어드 C컬 펌, 장발 스트레이트 펌, 스트레이트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뱅은 이제 뭐 사이드 뱅, 시스루 뱅, C컬 옆머리, S컬 옆머리 다 괜찮고 풀뱅은 그냥 노멀. 그리고 가르마는 저는 5대5, 6대4, 7대3 다 어울리는데 8대2는 별로래요. 제가 평소에 5대5, 6대4 정도는 항상 하니까 8대2? 제가 8대2를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8대2. 8대2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거는 저한테 별로 어울리지 않는 가르마라고 합니다. 진짜네, 뭔가 어색하네. 그다음에 바디 쉐입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 뭐랄까 체형에 대한 컨설팅이 저한테 되게 크게 느껴졌던 이유가 어쨌든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이렇게 좀 통통한 스타일이고 뭔가 대략적인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애를 둘을 낳았잖아요. 둘을 낳으면서 이 상체 쉐입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 예전에는 이런 거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렸었는데 되게 날씬해 보이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걸 지금 사서 입으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유가 체형 컨설팅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제가 제 벗은 몸을 항상 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나의 그 체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넓은 어깨, 굵은 허리, 나 그렇게 허리 굵지 않았거든요? 저 진짜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딱 결혼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막 크롭티 진짜 즐겨 입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애 둘을 낳았기 때문에 굵은 허리, 그다음에 거기에 더 넓은 골반이래요. 그냥 넓은 골반도 아니고 더 넓은 골반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더 넓은 대퇴골. 그래서 큰 삼각형 체형이래요, 제가. 그리고 제가 또 얼굴에는 살이 잘 안 붙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근데 몸에는 살이 잘 붙는데 몸에 살이 조금 많이 찐 상태에서 이거를 했더니 오히려 적나라한 체형을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되게 허리가 길고 다리가 굉장히 짧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래요. 표준에서 높은 허리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좋은 소식인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보였던 이유가 이제 가랑이 선, 그다음에 종아리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허리는 높이 있는데 가랑이는 밑에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닥스훈트 아니고 뭐예요. 약간 낮은 가랑이선. 표준에서 또 종아리는 생각보다 길대요. 저는 항상 제 몸에서 다리만 진짜 잘라내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다리를 정말 미워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라인 때문에 그런 거지 종아리 자체는 길이가 짧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목 굵기나 길이에 있어서는 굵고 길다. 저도 목이 막 그렇게 굵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목이 되게 굵고 긴 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그다음에 흉곽, 이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애 둘을 낳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넓은 흉곽 너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골반, 대퇴골 라인은 제일 일자고 제일 통통한 라인으로 나왔고 저의 그런 볼륨, 제 신체의 볼륨으로 따지면 이제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제일 통통하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옆면에서의 볼륨을 보면은 진짜 엉덩이만 튀어나와 있대요. 그거 사실이에요. 전 진짜 모든 살이 다 하체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항상 보완점보다 나의 강점을 많이 찾아서 강점을 돋보이게 하자가 셜록 뷰티의 슬로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강점은 긴 목, 이제 두꺼운 목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이제 긴 목, 어깨 라인, 쇄골 라인, 긴 팔 라인, 가는 손목, 골반 너비, 엉덩이 볼륨, 고든 자세, 큰 키, 뭐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천해주는 뭐 원피스 룩이라든지 코디 룩, 점프스트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오프라인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넥라인, 그다음에 어떤 소매가 어울리는지, 그다음에 상의는 뭐 이렇게 뭐 블라우스 딱 붙는 옷, 널널한 옷, 셔츠 어떤 종류가 잘 어울리는지, 바지는 이렇게 통이 큰 게 어울리는지 작은 게 어울리는지, 나팔이 어울리는지 뭐 등등등 정말 상세하게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체를 가진 저는 치마나 원피스의 기장은 어디까지가 좀 베스트인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아우터 기장까지도. 바지에 셔츠나 블라우스는 넣어서 입는 게 나은지 빼서 입는 게 나은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상세하게 나와 있고 나의 메이크업이나 헤어 전체적인 실루엣을 객관적으로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한 번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해서 나쁠 건 없다. 분명히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행히도 스트레이트한 머리가 어울린다고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오벌형보다는 오프숄더가 낫대요. 이거 살짝 이렇게 내려보면 이 붙임머리라 조금 이렇게 태가 나지만 선정적인가요? 오랜만에 어깨 깔려니까 선정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닥 그렇게 선정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평소에 메이크업이랑 좀 다른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뭔가 되게 공들여서 메이크업이 된 것 같은 뭔가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올망졸망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입술, 눈도 이제 동공부터 꼬리까지만 강조하고 입술도 윗입술을 딱 살려서 입술을 볼륨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 콧날을 좀 얄쌍하게 제 단점 보완해서 쉐이딩을 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점이.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촬영할 때 떠온 건데 뭐 한두 번 먹지도 못했어요. 너무 신나게 수다 떨면서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요즘 또 제가 재미를 들였던 만큼 또 예전처럼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또 마침 시간이 또 이제 하원 시간 됐어요. 또 제가 갑자기 맨날 생얼로 가다가 좀 화장하고 가면 선생님들이 혹시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살짝 한 속눈썹 정도만 떼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